3년 전 독일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외국 기술 전면 금지한다. 자국 항공 산업의 주도권을 지키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최고를 만든다. 그 말 하나로 기술 자립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한국이 만든 수직 이착륙 드론 엔진이 세계 박람회에서 공개됐고 현장에 있었던 빈츠 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15초도 안 돼 단상으로 향하더니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린 이건 못 만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빈 빈츠입니다. 독일 미넨에서 항공 엔진 개발을 30년간 해오고 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담입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가 다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22년 가을 베를린 연방교통 디지털 인프라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산 항공 엔진 기술 전면 금지 선언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유럽 항공 컨소시엄의 기술 총괄로서 기자회견을 주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무척 자신만만했습니다. 독일의 기계공학 전통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정밀 기계 분야에서는 독일이 절대 강자라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항공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기술을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단상에서 말했던 내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독일은 벤츠와 BMW를 만든 나라입니다. 자동차 엔진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항공 엔진에 적용하면 충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특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독일은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100여 년간 쌓아온 기계공학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희 연구팀은 이미 차세대 무인 항공기용 소형 엔진 개발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전통적인 독일식 접근법으로 모든 부품을 최고급 소재로 만들고 각 부분의 공차를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줄여가며 완벽을 추구하고 있었죠. 연구소 직원들과 야근을 하며 설계도를 검토할 때마다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작이 나올 거야. 미국이나 영국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엔진은 기존의 어떤 제품보다도 정밀하고 내구성이 뛰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소형화와 경량화를 동시에 달성하면서도 출력을 확보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전통적인 독일 방식의 견고함과 현대적 요구사항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야. 독일 기술력으로 못 만들 엔진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했죠. 아시아 국가들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항공 엔진 같은 고도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 없이는 절대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 세계 항공기술의 판도가 곧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3월 싱가포르 국제 무인 비행체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람회는 전 세계 무인 항공기 기술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행사였죠. 저는 유럽 항공 컨소시엄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른 나라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 보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박람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DJI, 일본의 야마하까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모두 참석했더군요. 각국이 자랑하는 최신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정말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첫째 날 오전에는 주로 미국과 유럽 업체들의 부스를 돌아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견고하고 안정적인 기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 분야는 전통적인 강국들이 주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는데 무대에서 발표할 차례가 된 업체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라에어라는 한국의 중소기업이었거든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회사명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확인해 보니 직원 수 20여 명의 작은 회사더군요. 한국에서 온 작은 회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대부분 호기심 반, 의구심 반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온 한국개발팀은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대표로 나온 한세진 박사라는 분도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나머지 팀원들은 더욱 젊어 보였어요. 이들이 과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에어의 한세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개발한 초소형 수직 이착륙 드론 엔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세진 박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시연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놓인 작은 드론이 부드럽게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움직임이 너무나 정밀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단 15초 만에 완전 부상, 좌우 이동, 정지, 그리고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제가 30년간 항공 엔진을 다뤄오면서도 이렇게 매끄러운 동작을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엔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소형 엔진은 고속 회전으로 인해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데 아라에어의 엔진은 거의 무음에 가까웠습니다. 박람회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본 것이 실제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한세진 박사가 기술적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엔진의 핵심은 자기유도, 냉각 시스템과 금속 적층 제조 기법의 결합입니다. 기존 엔진 대비 중량은 30% 감소시키면서도 출력은 20% 향상시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치들이었거든요. 경량화와 고출력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기존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손을 들고 일어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렇게 완벽한 성능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혹시 어딘가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해온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독일 유럽 항공 컨소시엄의 엘빈 빈츠입니다. 제가 자신을 소개하자 박람회장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제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방금 보여주신 엔진의 핵심 부품들, 어디서 조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부러 조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조가 아닌 조달이라고 말함으로써 외부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기고 싶었거든요. 사실 제 속마음을 솔직히 말하면 저 작은 한국 회사가 정말 독자적으로 저런 기술을 개발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컸습니다. 한세진 박사는 제 질문을 듣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든 부품이 국내에서 설계되고 제조되었습니다. 엔진 블록부터 제어 시스템까지 저희가 직접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저희 독일 연구팀도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의 작은 회사가 그보다 앞선 기술을 혼자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를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냉각 시스템의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정말 독자 기술이라면 세부 사항까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세진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티타늄, 알루미늄 합금을 기반으로 한 저희만의 특수 합금을 사용했고 자기장을 이용한 능동형 냉각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여료율을 40% 향상시켰습니다. 박람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들은 내용을 소화하려고 애쓰는 듯 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장을 이용한 능동형 냉각이라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구현하기에는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방식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뭔가 뼈아픈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 분야에서 보여준 성과들을 생각해보니 항공 분야에서도 충분히 혁신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세진 박사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술의 완성도가 아니라 실용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현장에서 쓰일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희 독일팀이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실용성을 놓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한세진 박사를 보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이건 못 만듭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뭐라고 하셨나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낮에 본 시연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아니 아시아의 기술력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엔진 기술이 정말 사실인지, 혹시 제가 뭔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30년간 쌓아온 제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넨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연구소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아라에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생각보다 많은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2018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주로 산업용 드론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더군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이 회사의 창립 배경이었습니다. 창립자인 한세진 박사는 항공우주공학 박사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핵심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그런 기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조용히 지내고 있을까?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보통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회사들은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마련인데 아라에어는 오히려 저조한 편이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기술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마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아시아 항공 동향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출장이라 정말 괜찮겠나?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시아 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 언어 문제도 있어서 항상 불편함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꼭 가봐야겠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궁금할 것 같아.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미나 일정에 맞춰서 아라에어 견학도 함께 안배해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뜻밖의 기회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개발해온 엔진의 설계도와 성능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봤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본 아라에어의 기술과 비교하면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전통적인 방식에만 매달려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독일식 완벽주의가 오히려 혁신의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한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저희 기술이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동료들에게 출장 목적을 설명할 때도 애매했습니다. 그냥 호기심이야. 경탄할 정도는 아니고. 저는 일부러 무덤덤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정말 간절하게 그들의 기술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루프트한자 항공편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을 해결하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제 가치관 전체를 뒤흔들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뭔가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아시아 문화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독일에서는 항상 우리가 최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뭔가 배우러 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어색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나온 담당자를 만나 인사를 나눈 후 바로 경남 진주로 향했습니다. 아라에어 본사가 있는 곳이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 풍경을 보니 생각보다 산업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더군요. 한국의 지방도시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진주에 도착해서 아라에어 연구소 건물을 봤을 때 첫인상은 생각보다 소규모네였습니다. 저희 미넨 연구소에 비하면 정말 작은 규모였어요. 3층짜리 건물의 주차장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 그런 기술이 나올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류예진이라는 20대 후반의 여성 기술자였습니다. 한세진 박사는 다른 일정 때문에 오후에 만날 예정이라고 했어요. 류예진 씨가 연구소 투어를 담당하겠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빈츠 박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류예진 씨의 영어는 생각보다 유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과연 첨단 항공기술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1층 로비를 지나 연구구역으로 들어갔는데 시설이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저희 독일 연구소의 화려한 장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순해 보였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 저는 속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본 것이 과장된 시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류예진 씨가 설명을 시작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전통적인 기계 가공 방식 대신 금속 3차원 프린팅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복잡한 내부 구조를 구현할 수 있어요. 금속 3차원 프린팅이라. 저도 알고 있는 기술이었지만 항공 엔진에 실제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밀도가 중요한 소형 엔진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죠. 정말 그 기술로 상용화 수준의 엔진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류예진 씨가 저를 2층 제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독일에서도 보기 힘든 최신형 금속 프린터가 가동 중이었고 실시간으로 엔진 부품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컴퓨터로 자동화되어 있었고 각 부품의 정밀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시스템이면 독일 수준과 전혀 뒤지지 않는군.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냉각 시스템입니다. 류예진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자기유도 냉각 방식을 개발했는데 이를 통해 엔진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3층 테스트룸으로 올라가서 실제 엔진이 작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보여준 온도 분포는 놀라울 정도로 균일했습니다. 기존 엔진들이 가지고 있던 열점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진동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였거든요. 류예진 씨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0.29분의 진동도 거의 측정되지 않습니다. 자기장 제어 덕분에 회전체의 불균형이 실시간으로 보정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기계적 정밀도만 추구했다면 이들은 물리학적 원리를 응용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테스트룸에서 엔진의 성능을 확인한 후
저는 류혜진 씨에게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서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 하나하나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기술적 깊이가 생각보다 훨씬 깊었거든요. 그런데 류혜진 씨는 어떻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는 개인적인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의 배경이 궁금했거든요. 류혜진 씨가 잠시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휴게실로 저를 안내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산불 진화 드론 조종사였습니다. 류혜진 씨의 목소리에 무거움이 깔렸습니다. 2020년 강원도 산불 당시에 진화 작업을 하시다가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외국산 엔진 오작동으로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류혜진 씨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으로 이곳에 왔는데 이런 아픈 사연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엔진을 단순한 기계 부품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날 이후로 결심했습니다. 류혜진 씨의 눈에 단단한 의지가 보였어요. 심장을 우리가 만들겠다고요. 더 이상 누군가의 가족이 저희 아버지처럼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심장을 우리가 만든다는 표현이 저에게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엔진을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는 특별한 무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류혜진 씨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기존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유도 냉각 방식을 개발하신 건가요? 네. 기계적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소형화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물리학적 원리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에어의 기술이 단순히 성능만 우수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말이죠. 저희 독일팀은 기존 기술의 연장선에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했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했던 겁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류혜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술적 우월감이나 시장 경쟁력 같은 것들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구하시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세진 박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기술자의 첫 번째 사명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류혜진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능이나 효율은 그 다음 문제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연구소 입구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한세진 박사가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류혜진 씨가 저를 맞이하러 가자고 했지만 저는 잠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기술을 개발해왔을까? 독일의 자존심? 기술적 완성도? 아니면 단순한 성취욕? 류혜진 씨 같은 절실함이 저에게는 있었을까? 한세진 박사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류혜진 씨와는 또 다른 무게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랜 연구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빈츠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세진 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류혜진이 저희 기술을 잘 설명해드렸나요? 네, 정말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보니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세진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시험 비행도 보시겠습니까? 마침 오늘 오후에 강원도에서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꼭 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실험실에서의 테스트와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차로 2시간 정도 달려서 강원도 산악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테스트 장소는 해발 1000m 정도의 고지대였는데 바람이 상당히 강했어요. 일반적으로 드론 비행에는 좋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나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진짜 실용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한세진 박사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저희 엔진은 특히 악조건에서의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테스트팀이 드론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주변 환경을 살펴봤습니다. 바람이 불규칙하게 불어서 일반적인 소형 드론으로는 비행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게다가 고도가 높아서 공기 밀도도 낮았습니다.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테스트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드론이 이륙 대기 상태에 들어갔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드론이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마치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도 2000m까지 상승하겠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드론이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작은 점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니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급기동 테스트였습니다. 고도 2000m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급상승과 급하강을 반복했는데도 엔진의 성능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진동 수치도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배터리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기술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고도에서 급기동을 하면 배터리 과열이 큰 문제가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한세진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자기유도 냉각 시스템이 고도나 기온에 관계없이 일정한 성능을 유지해줍니다. 4차례의 급기동 테스트가 모두 완료된 후에도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진동, 온도, 출력 모든 면에서 처음 상태와 거의 동일했어요. 이런 안정성은 정말 보기 드문 것이었습니다. 비행 테스트가 끝나고 드론이 착륙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어떤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겠네요. 한세진 박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빈츠 박사님,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철학이요? 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철학 말입니다. 한세진 박사의 목소리에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성능만 좋은 기계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계는 특별한 마음가짐으로만 만들 수 있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기술적 완성도와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어요. 단순히 스펙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이틀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신념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한세진 박사와 류혜진 씨가 호텔로 배웅을 나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여러분의 기술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회사가 정말 그런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한세진 박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것은 단순한 엔진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술을 보는 것은 그 뒤에 사람을 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류예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사람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우리 연구팀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말이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돌아가서 제가 경험한 것을 정확히 전달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기술 저널에 특별기고문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에서 발견한 미래 아라에어의 혁신 기술과 그 의미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라에어의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까지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기고문이 발표되자 유럽 항공업계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빈츠 박사가 과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반응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회마다 찾아가서 제가 본 것을 증언했고 관심 있는 동료들에게는 직접 한국 방문을 권했습니다. 점차 유럽의 항공 기술자들 사이에서도 아라에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몇 달 후 저희 연구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완벽주의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좀 더 실용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쉽지 않은 변화였지만 팀원들도 점차 새로운 방향에 적응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12살 손녀 리나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할아버지가 한국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눈이 반짝거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리나야, 한국은 실패에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란다. 그리고 기술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 그럼 할아버지도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도 이제 배우고 있단다. 늦었지만 말이야.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30년간 항공 엔진을 개발해 오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노하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술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라에어에서 소식이 옵니다. 그들의 기술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들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제가 그들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이죠. 한국에서의 그 며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독일의 자존심이 아닌 전 인류의 안전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기술자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